네, 안녕하세요. 신학의 문을 두드리고 신학을 이야기하는 신학톡톡입니다. 저는 김신규 연구원입니다. 이주영 연구원입니다.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논문은 신학사상 207호죠. 네, 207호에 있는 팬데믹 포스트휴머니즘 뉴노멀의 종교와 과학입니다. 주자는 한신대학교 신학부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치고 계시는 전철 교수님이십니다. 왠지 낯이 익는데. 네, 계속 낯이 익습니다. 자, 이 논문에 대한 내용들, 이 논문에 대한 개요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 논문 제목처럼 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이제 드러나고 있는 우리 인간 중심주의의 한계를 지적하고요. 또 인간과 비인간 그리고 이제 기술과 자연의 관계 정립을 새롭게 해야 될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팬데믹 이후의 위기 속에서 특히 종교와 과학의 협력을 통한 새로운 세계관 정립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은 우선 팬데믹을 통해서 드러난 우리 문명의 위기를 역사적인 맥락에서 분석하고 있고요. 또 팬데믹 위기가 인간과 자연의 어떤 파괴적인 상호작용에 의한 결과라는 것, 또 인간 중심적인 사고 방식의 어떤 취약성, 또 파괴성을 지적하는 것으로 내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대 문명의 한계를 극복하고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재정립하기 위한 철학적 사유의 토대로 이 논문에서는 라투르 또 그레고리 베이트슨의 사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이 논문은 전통적인 인간 중심의 세계관을 넘어서 팬데믹 이후에 뉴노멀이라고 불리는 이 새로운 시대에 더 복잡해진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팬데믹 포스트 휴머니즘의 구상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상에는 다학제적인 연구가 필수적인데요. 본 논문은 특별히 종교와 과학 간의 융합적인 접근이 문제 해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불과 몇 년 전이죠. 네, 우리가 코로나라는 전 세계적인 어떤 팬데믹 상황을 처했었는데 벌써 가물가물한 느낌, 잊혀져가는 느낌인데요. 아무튼 우리가 이 지난 몇 년 사이 겪었던 이 팬데믹이 분명히 주는 영향이 있는데 이 팬데믹이 인간 문명에 미친 구체적인 그런 영향이 무엇이 있는지 이 논문에서 정리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팬데믹이 인간의 사회와 문명에 끼친 영향은 최근에 있었던 코로나 사건만이 아니고요. 중세 유럽의 인구를 30에서 50% 정도 감소시켰다고 하는 14세기의 흑사병. 흑사병은 경제적인 면에서는 농업에서 이렇게 상업으로 변화를 이끌었고, 또 정치적으로는 봉건제도를 몰락시키고 또 중앙 집권화의 정치제도를 발전시켰고요. 또 종교적인 권위 또한 약화시키는 이런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르네상스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하죠. 또 1918년에서부터 19년 사이 세 차례 크게 유행하면서 그 당시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한 5억 명 정도를 감염시켰다. 그리고 5천만 명 이상의 사망자를 낸 스페인 독감은 국제적인 어떤 질병 대응을 위한 국제적인 협력의 필요성을 부각시켰고요. 그래서 세계보건기구 같은 어떤 국제적인 연합기구 설립에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이처럼 팬데믹은 어떤 새로운 문명의 발전 모델을 구축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을 인류에게 깨닫게 해주는데요. 최근에 발생한 코로나 팬데믹 역시 환경 파괴, 또 생태계 붕괴, 빈부격차 같은 현대 인류 문명의 구조적인 모순을 잘 드러내주며 우리 인간 중심의 발전 모델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코로나 팬데믹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첨단 기술, 디지털 기술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뉴노멀 사회라는 또 새로운 패러다임을 코로나 팬데믹이 제시하는 현상까지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역사적 팬데믹에 대한 그런 상황까지 구체적으로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 팬데믹, 즉 라토르의 관점에서 이 팬데믹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네, 앞서서 서두 부분에서 논문에서 크게 현대 문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철학적 사유의 토대로 라투르와 베이트슨의 사유를 활용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브리노 라투르는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을 통해서 사회 현상을 인간뿐만이 아니라 비인간 행위자까지 포함하는 어떤 복합적인 네트워크의 상호작용으로 설명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 관점에서 본다면 바이러스는 어떤 단순한 질병의 원인이 아니고 원인뿐만이 아니라 인간 활동 또 생태계 교란 속에서 등장한 또 다른 측면의 행위자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 활동은 자연의 균형을 무너뜨리게 되면서 바이러스를 확산시켰는데 이 바이러스 또한 그 인간 문명의 구조적인 한계를 드러내는 행위자로서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과 바이러스와 환경 간의 새로운 관계와 대응을 요구하는 또 다른 행위자로 기능한다는 것을 라투르의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라투르의 대칭적인 관계론, 실제로는 인간 중심주의의 한계를 극복하는 그 대안적인 사유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이 인간이 지배하는 또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고 인간과 함께 살아가고 교류해야 되는 동반자라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역시 라투르의 ANT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을 적용해서 이렇게 인간 비인간 또 어떤 관계성들을 살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논문의 신학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네, 그 첨단 과학 기술은 다양한 문제에 대한 다양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면서 이 팬데믹을 극복하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이 기술에 대한 의존이 점점 심해지면서 생태윤리 문제, 또 기술 오남용의 문제가 커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처럼 뉴 노멀 시대에 복합적인 이런 생태적인 위기는 기술 발전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다양한 학문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종교 또한 과학과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을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 종교는 피조세계의 구원을 향한 어떤 종교적인 상상력, 이 상상력을 통해서 전 지구적인 위기에 대한 통합적인 해석, 그리고 그에 대한 실천적인 해결 방법을 제시해야 합니다. 신학사상 207호와 온라인을 통해서 더욱더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시고 세계의 구원을 위해서 종교적인 감수성, 또 윤리적 기준, 또 실천적인 담론을 제공해야 하는 이 종교의 또 책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숙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기술과 생태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현대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시대적 화두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잊혀져가고 잊어가고 하는 그런 시대에 또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걸 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에 대한 관심을 놓치지 않고 끊임없이 나아가는 것도 중요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다음에 또 흥미롭고 의미 있는 논문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